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도시를 맴도는 파리들을 믿고 있지만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는 아니야. 더 중요한 건 무차별적으로 반대 정치인들을 노리는 일이 멈춰야 한다는 거지. 이 정치인들만이 아직도 수도를 수도답게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없게 하기 위해 보스는 3명의 암살자들이 다음에 노릴 가능성 높은 목표를 2명의 정치인으로 좁혔어. 그는 2명씩 짝지어 아카메와 러브타츠미와 블라트를 팀으로 만들어 정치인들을 보호하게 했지. 정치인들은 지금 교회에 숨어 있어. 임무 당일, 블라트와 타츠미는 첫 번째 정치인이 엄청 큰 크루즈선에 있다는 걸 발견해. 반면 러브와 아카메는 작은 마을을 감시하려고 나무 뒤에 숨어 있어. 타츠미와 블라트는 귀족들 틈에 섞이려고 변장했어. 블라트는 갑옷 잉커시오로 자신을 투명하게 만들고 타츠미가 정신 놓으려 할 때 머리를 한 대 쥐어박아. 블라트는 인생의 전환점에 대해 이야기해. 한때 리버라는 장군과 함께 싸웠는데 그 장군은 억울하게 누명 쓰고 버림받아 감옥에 갇혔지. 블라트도 리버와 함께 잡혔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갑옷을 입고 탈출할 수 있었대. 블라트는 배 안쪽으로 더 조사하러 가고 타츠미는 계속 섞여 다녀. 어느 순간 멀리서 플루트 소리가 들리는데 타츠미는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나쳐. 한편 레오는 에스데스 몰래 감시하다가 그녀의 능력을 발동해 공격하려 해. 하지만 에스데스에게서 느껴진 살해는 함정 냄새가 났고 그래서 직감대로 그 자리를 떠났지. 그 순간 플루트 음악의 효과가 이미 배에 퍼지고 있었어. 승객들 대부분이 음악 때문에 쓰러졌지만 타츠미만은 깨어 있었어. 타츠미가 갑판으로 걸어가는데 한 암살자가 제국의 비무기 투도블레이버 벨바르를 들고 그를 쫓아와. 타츠미는 물러서지 않았지만 블라트가 딱 맞는 타이밍에 나타나서 초보가 자멸하는 걸 막아줘. 블라트는 타츠미를 안전하게 지킨 뒤 자신의 비무기 잉커시오를 발동하고 장착해. 3명의 암살자가 동시에 공격해오지만 블라트가 창으로 투도블레이버 사용자에게 베어내고 나머지 둘도 다쳐. 타츠미를 공격한 걸 자랑하던 블라트는 결국 그 암살자 중 한 명이 리버 장군이라는 걸 깨달아. 블라트는 리버에게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하지만 리버는 자신이 에스데스 장군에게 목숨을 구해줬다고 말해. 블라트는 리버가 더 이상 설득 불가능하다는 걸 느껴. 그의 충성이 에스데스 쪽으로 넘어갔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그는 창을 꺼내 든 채 목숨을 걸고라도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다짐해. 리버도 같은 생각이라며 장갑을 벗어 제국의 비무기 용해장기에서 만들어진 반지 블랙 말린을 드러내고 그걸로 물을 조종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해. 주변이 전부 바다인 배 위니까 둘 다 공평한 싸움이 될 거야. 블라슨 리버의 힘에 절대 겁먹지 않아. 오히려 리버가 손바닥에서 어떤 공격을 해도 대비하고 있지. 리버가 워터 캐논을 만들어 블라시 맞게 만들고 플루트돔이 깨어나서 바쁜 블랏을 공격하려 하지만 타츠미가 나타나서 막아낸다. 플루트놈은 재빠르게 타츠미 공격을 피하고 맞서 싸우려 해. 하지만 상처 때문에 타츠미에게 본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진 못하고 2번째 공격으로 리버가 협곡의 뱀을 소환해 블랏 쪽으로 보낸다. 블랏이 뱀을 베고 공중에 떠올라. 리버가 공중에서 공격해서 헬멧 얼굴 부분을 부숴버려. 그래도 그 정도로 위대한 블랏을 쓰러뜨리긴 부족했어. 리버가 본격적으로 진짜 힘을 보여주기로 결심한다. 이번엔 진짜 워터 드래곤을 소환해서 블랏을 향해 날린다. 블랏이 비명을 지르고 공중에 멈춰서서 때를 기다려. 때가 되자마자 위에서 리버를 공격해. 하지만 리버에게 닿기 직전 플루토놈이 블랏 앞을 가로막아. 블랏이 공격을 멈추고 안전하게 착지하지. 그리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타츠미를 발견하고 약한 자신을 미안해해. 블랏은 잉커시오 갑옷을 벗고 잠깐 쉬어가. 리버가 승리를 자랑하지만 블랏은 그의 귀에서 피가 흐르는 걸 상기시켜줘. 이건 그가 블랏에게 쓴 기술들이 몸에 큰 무리를 줬다는 뜻이야. 리버가 블랏을 죽음의 군대에 들이려고 해. 하지만 블랏은 지옥 쓰레기 같은 데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어. 리버가 강력한 군대에 들어가면 얻는 힘 같은 장점을 설명하지. 근데 블랏은 여전히 관심 없었어. 이 말은 한 가지 제국 유물 없이 결판 짓겠다는 뜻뿐이야. 리버가 싸우기 전에 힘 강화 약물을 몸에 주입해 블랏은 검을 뽑고 명예를 위한 싸움을 시작해. 몇 분 동안 블랏과 리버는 죽을 때까지 싸워. 블랏이 리버를 베어 넘어뜨리는 데 성공해. 하지만 리버가 땅에 가까워지자 숨겨둔 능력을 써서 피를 작은 집게발로 바꿔 놀라운 속도로 블랏을 공격해. 블랏이 대부분 막았지만 몇 개는 몸을 뚫고 들어와. 마지막 공격 후에 리버는 쓰러지고 다친 블랏과 타츠미가 그를 돌봐야 해. 숨을 거두기 직전 리버가 진짜 이유를 말해줘. 왜 에스데스 군대에 들어갔는지. 에스데스가 감옥에서 리버를 찾아와 군대에서 일하고 병력을 늘리면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대.
주의력 결핍이 있는 리버는 그녀 말에 홀딱 반해서 군대에 들어가. 마지막에 리버가 자신의 숨겨진 능력 비밀을 밝혀 힘 강화제는 사실 독이었고 그의 피를 망가뜨렸던 거야. 이제 블랏도 피검에 다쳐 죽을 위험에 처했어. 죽기 직전 블랏은 타츠미에게 마지막적인 플루토놈을 보여줘. 플루토놈이 다가와 트럼프 카드를 써서 몸을 키워 무섭게 보이게 해. 타츠미는 제공무기 없이 맞서 싸우려 해. 하지만 블랏이 인커시오 갑옷 열쇠를 타츠미에게 넘기고 쓰라고 재촉해. 플루토놈은 타츠미를 깔보며 갑옷 못 쓰게 하려 계속 말해. 블랏이 일어나 타츠미를 주먹으로 한 대 치며 정말 따를 거냐고 혼내. 자신을 믿으라고 몇 마디 격려하고 인생 처음으로 자기 힘 믿으라고 다그쳐. 타츠미 결국 믿음을 갖기로 결심해. 열쇠를 모아 갑옷 인커시오를 활성화시키고 플루토놈이 공격하러 올 때 준비해. 인커시오를 외치자 갑옷으로 변신한 진짜 위험한 야수 드래곤 타이런트가 나타나 타츠미 몸에 딱 맞게 합체하지. 갑자기 타츠미가 훨씬 강해져. 한 번 더 플루토놈을 바라보고 공격하러 돌진해. 둘이 주먹을 몇 초간 맞대고 타츠미가 갑옷 힘으로 플루토놈을 벽에 박아 죽여버려. 젊은 제자 갑옷 쓰는 모습 보고 뿌듯한 블랏이 마지막 미소 지으며 눈 감아. 타츠미가 두 번째 팀원 죽음의 눈물을 흘려. 그날 저녁 아카메 동생 카롬이 엄청난 시체 더미 위에서 간식 먹고 있어. 그녀 부하 중 한 명이 와서 제네럴 에스테스가 수도로 부른다고 알려줘. 다음날 마이는 은신처 근처 강에서 목욕 중. 드디어 힘을 되찾아 친구 살인자를 잡으러 갈 준비 완료. 목욕 마치고 옷 입고 저택으로 달려가 임무 계속해. 저택에 도착해 훈련장에 나타나 누군가에게 훈련해 달라고 부탁해. 놀랍게도 루브와 타츠미가 여자들 태우고 팔굽혀펴기 중이야. 마이는 루브가 운동하는 모습에 깜짝 놀라. 그래도 둘이 건강 챙기는 거 칭찬해. 런이 팔굽혀펴기 절반밖에 못하는 루브를 깎아내려 해. 아카메가 레온이 너무 뚱뚱하다고 농담하다가 머리 맞아. 그때 보스가 등장하는데 남자 옷 입은 여자였어. 전쟁 장군인 보스는 사람들이 자신을 남자로 생각해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믿었대. 그녀가 인물을 설명해준다. 쓰러진 3명의 암살자 잔해죄를 모은 뒤 그녀는 혁명군에서 나이트 레이더스의 새 멤버를 모집하러 남쪽으로 떠날 거야. 타츠미는 도끼가 너무 무겁다고 투덜대지만 보스는 그게 자기 힘에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 보스가 떠나는 동안 아카메에게 모든 걸 맡기고 잘 해내길 바란다고 전해. 떠나기 전 보스는 타츠미가 배 위에서 강력한 암살자들 앞에서도 잘 버틴 걸 칭찬해줘. 강한 동료를 잃었지만 그래도 3명의 쓸모없는 강력한 암살자를 세상에서 지워버렸어. 보스는 죽기 전 블렛이 자신에 대해 품었던 생각을 타츠미에게 전하고 나이트 레이더스에 더 많은 암살자를 찾으러 떠나 한편 데스는 3명의 전 암살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들의 무덤을 떠나 비밀스러운 반나이트 레이더스 조직을 위해 더 강한 동료를 찾으러 나가 수도 성문 바로 밖 촌놈 한 명이 멋진 옷을 입고 나타나 스스로 웨이브라 소개하는 이 녀석은 갓 잡은 생선 가득 든 가방 들고 복잡한 마을을 휘젓고 다니며 시선을 한 몸에 받아. 웨이브는 무사히 궁전에 도착해 회의실을 찾아내 제때 뛰어들어 새 동료들을 만난다. 그런데 웨이브를 계속 쳐다보는 이상한 가면 쓴 남자가 있어 깜짝 놀라지. 웨이브는 조용히 자리 잡고 계속 쳐다보는 괴짜 때문에 살짝 불편해해. 잠시 후 카롬이 평소처럼 간식 먹으며 나타나 자리에 앉아. 웨이브가 말을 걸려 하지만 카롬은 간식 훔치려는 줄 알고 그를 쫓아내. 웨이브는 자리에 앉아 다른 멤버들 오길 기다려. 곧 세루가 강아지 코로와 함께 들어와. 이어 또 한 명 자신을 스타일리시라 부르는 게이가 화려하게 등장해 자기소개를 해. 이쯤에서 웨이브는 너무 쑥스러워서 유일하게 정상적인 런이 도착했을 때 완전 팬심에 빠진 소녀처럼 손을 움켜쥐고 있어. 모두 모이자 가면 쓴 남자 불스가 일어나 모두에게 차를 준비해줘. 그는 자신을 잘 말 안 하는 부끄럼쟁이라 소개해. 하지만 사실 그는 사람과 물건을 태워 재로 만드는 악명 높은 소각부대 출신이야. 모두가 각자 소원과 바람을 생각하는데 그때 주인인 에스테스가 가면 쓰고 나타나 방 안모두를 공격해. 가짜인 줄 알고 모두 바로 방어태세로 돌변하지만 가면을 깨는 건 카론뿐이야. 가면 벗은 얼굴을 본 순간 모두 공격을 멈추고 경의를 표해. 에스테스는 새 부대원들을 데리고 궁전 구석구석 사적인 투어를 시켜준 뒤 황제를 만난다. 그녀는 임무와 목표를 설명하고 그들의 부대 이름을 예거라 지어줘. 황제를 만난 뒤 멤버들에게 맛있는 생선 요리를 대접해. 불스와 웨이브가 요리하는 동안 에스테스는 다음 목표인 사랑찾기에 대해 이야기해. 놀란 세루는 셰일의 유물을 얘기하지만 지금 당장 다룰 만한 강자가 없어서 유물은 그냥 보관소에 방치되어 있어. 에스테스는 그 강력한 무기를 다룰 사람을 찾기 위해 토너먼트를 열자고 제안하고
참가자들을 모으기 시작해. 다음날 타츠미는 수도의 서점에 나타나 그곳 보관소 뒤에 숨겨진 비밀 은신처로 들어가 그 안에서 레온을 만나고 러브가 합류해지고 에스테스 즉 새로운 적에 대해 이야기해. 알고 보니 에스테스는 예전 보스였던 나겐다 장군과 꽤 가까웠대. 에스테스가 평범한 유물 소유자였을 때 나겐다와 몇몇 유물 보유자들과 함께 산속의 반란 부족을 진압하러 갔었대. 제국은 원래 1,000명의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10만 명 군대를 보냈어. 근데 도착하자마자 험한 지형과 악천후 때문에 제국 군대 수천 명이 빠르게 줄어들었지. 나겐다와 에스테스는 지원하러 가서 부족을 완전히 끝내려 했어. 그들은 큰 호수에 도착하고 에스테스가 그물을 전부 얼음으로 만들어버려. 며칠 만에 에스테스와 그녀의 유물 보유자 팀이 부족 멤버 대부분을 무찌르게 돼. 부족에게 최악의 굴욕으로 에스테스는 일부를 살려서 더 많은 반란군을 낳도록 해서 언젠가 돌아와 싸우려 했대. 런은 그때 직감대로 행동하고 공격하지 않은 걸 다행이라며 한숨을 내쉬어. 그 순간 총리와 어린 황제가 에스테스가 원하는 남자의 조건 목록을 읽어내려가. 어처구니 없다 생각하면서도 그런 남자를 찾기 위해 기록은 꼭 해둬야 한다고 결심하지. 며칠 후 에스테스가 적임자를 뽑기 위한 대결을 주선해 몇몇 남자가 서로 싸워서 이기고 지기도 해. 하지만 타츠미가 싸울 차례가 되자 그는 염소 같은 머리를 가진 근육질 깡패와 맞붙어. 에스테스는 그가 다른 약한 놈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 쉽게 이겨질 거라 봐. 하지만 타츠미가 뛰어난 실력과 검술로 깡패를 쓰러뜨리며 그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려. 이때부터 에스테스는 이미 푹 빠진 상태였어. 이 남자가 바로 그녀가 찾아 헤매던 사람이었을까. 게다가 타츠미는 큰 녀석을 이긴 뒤 순진한 미소까지 지어 보여. 에스테스는 바로 무너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경기장으로 걸어가. 그녀는 타츠미와 만나 목에 목걸이를 채우고 자기 방으로 끌고 가서 둘만의 시간을 이어가. 타츠미가 저항하려 하지만 에스테스가 기절시키고 방으로 데려가 버려. 거의 동시에 나이트 레이드 팀 전원은 그 소식을 듣게 돼. 그들은 에스테스의 악랄한 소나기에서 타츠미를 구할 계획을 세워 밤이 되자 에스테스는 타츠미를 예거부대 첫 임무에 데려가. 그녀는 타츠미가 프로들의 임무 수행을 보고 나중에 임무를 완수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는 거야. 에스테스와 타츠미가 뒤에 남아 지켜보는 동안 세류와 다른 멤버들은 임무 목표로 향해. 타츠미는 에스테스 얼굴에 가득한 부드러운 표정을 보고 도망칠 생각을 해. 하지만 에스테스가 그의 손을 잡고 얼굴을 붉히며 움직이지 못하게 해버려. 그 사이 세류와 일행은 제국 유물의 힘을 적에게 과시해. 그들은 배고 찢고 갈기갈기 찢으며 지나가는 모든 생명을 조각내. 결국 요새 전체를 불태우고 주인에게 돌아가. 타츠미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팀의 파괴력을 실감해. 임무를 마친 다른 멤버들을 보던 중 에스테스가 그의 주의를 끌고 직접 훈련시켜주겠다고 약속해. 그녀는 자신이 느꼈던 이상한 감정을 고백하며 둘이 잘 해보길 바란다고 말해. 타츠미는 순진한 미소 짓는 그녀를 보며 바보 같은 결심을 해버려. 그는 에스테스 같은 사람을 나이트 레이더에 끌어들이는 게 목표가 돼. 그날 밤 에스테스가 타츠미와 함께 자기 방으로 돌아와. 에스테스가 샤워하는 동안 타츠미는 침대에 앉아 더러운 생각을 하며 기다려. 결국 정신 차리고 큰 질문을 하려고 마음을 다잡아. 에스테스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땐 너무 노출심한 옷을 입고 있어. 타츠미가 집중하기 힘들어해. 몇 번이나 고개를 저은 끝에 타츠미가 결국 무언가를 물어보기로 결심해. 근데 에스테스가 말을 못하게 막아버려. 대신 그녀는 타츠미 입술에 입을 맞추고 그를 침대에 눕혀 누르며 주도권을 잡아. 하지만 타츠미가 그녀를 멈추고 바보 같은 질문을 해버려.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듣고 에스테스는 타츠미를 때리면서도 항상 곁에 있을 거라며 안심시켜. 자기 자신이나 가족 걱정하지 말라고 그녀가 다 책임질 거라 말해. 타츠미가 에스테스의 사랑을 이용해 그녀를 조종하려 하지만 에스테스는 그 부탁을 절대 들어주지 않아. 강한 여성답게 감정에 휘둘려 타츠미를 그 자리에서 끝내지 않고 자제해. 예의 바르게 타츠미에게 반란 얘긴 그만하고 대신 같이 침대에 누워 평화로운 밤을 보내자고 제안해. 타츠미가 궁전복도로 도망가려 하지만 에스테스가 멍청한 짓 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죽지 않으려면 따라오라 해. 타츠미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 에스테스와 함께 잠들어. 잠들기 전 에스테스는 예거팀 부하들과의 옛 만남을 떠올려 그날 아침 그녀는 타츠미를 의자에 사슬로 묶어 팀에 소개했어. 그를 자신의 애인이라 소개하며 타츠미를 사랑에 빠지게 할 방법을 팀에 물어봤지. 의외로 수줍은 보울스가 6년째 결혼 생활 중이라고 고백해. 모두가 충격을 표현하는데 볼스는 자기 상사에게 타츠미와 계속 버텨보라고 조언해. 대세가 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들고 타츠미는 축 처진 눈으로 식당에 나타나
웨이브랑 카롬이 거기 있어서 같이 아침 먹으러 합류하지. 카롬한테서 뭔가 이상한 분위기, 거의 아카메 느낌이 나는 걸 발견해. 아카메에 대해 아냐고 물어봐. 카롬은 아카메랑 연관이 있다면서도 혼자서 아카메를 베고 싶어 안달이 났대. 그때 에스테스가 나타나 타츠미한테 가짜산에서 사냥하자고 초대해. 위험 등급 짐승을 잡아서 자기 힘을 보여주려고 계획 중이야. 근데 그가 몰랐던 건 그녀의 뒤태가 타츠미를 완전 홀려버렸단 사실. 그래도 에스테스는 웨이브를 타츠미랑 같이 서쪽을 정찰하게 하고 자기랑 카롬은 동쪽을 맡아. 몇 시간 후 웨이브랑 타츠미가 좁은 길을 걸어 가짜산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어. 가는 길에 웨이브가 여자 경위범 얘기를 좀 하고 비슷한 상황인 타츠미랑 이야기 나눠. 타츠미가 웨이브를 마주보고 칼을 뽑아. 타츠미가 싸우려는 줄 알고 웨이브가 몸을 피하는데 사실은 타츠미가 전투하던 나무 괴물들을 처리하는 중이었어. 끝나자마자 타츠미는 인커시오 갑옷을 입고 도망가. 웨이브가 사라진 걸 깨닫는 순간 이미 너무 늦었지. 에스테스가 알면 어떻게 될지 갑자기 확 와닿아. 그래서 자기 제국 유물인 그랜드 샤리오 갑옷을 소환하고 인커시오를 추적해 순식간에 따라잡아. 인커시오 갑옷 입은 타츠미가 그냥 또 다른 나이트 레이더인 줄 알고 전력으로 공격해. 나이트 레이더들에 대해 깎아내리는 말도 몇 마디 하지만 타츠미는 신경 안 써. 대신 공격 한 방 맞고 강물에 떨어져. 갑옷 입고 강물에서 빠져나와 도망가. 웨이브가 강물 따라 타고 내려가다 타츠미가 지쳐서 다친 채로 물가에 올라오는 걸 봐. 딱 그때 위험 등급 짐승이 나타나 타츠미를 잡아먹으려 해. 다행히 아카메가 나타나 구해줘. 짐승을 베고 자기 스타일로 타츠미에게 인사하지. 그룹에 다시 와서 반갑다며 손을 잡아줘. 그때 루브가 나타나 두 사람을 새 은신처로 안내해. 타츠미 탈출 소식을 들은 에스테스는 웨이브를 동료들 앞에서 벌줘. 충분히 고통을 겪게 한 뒤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해라며 해고해. 그때 다른 팀원들이 와서 리더에게 보고하러 와. 타츠미를 찾으면 어떻게 하냐고 에스테스에게 묻지. 만약 적으로 판명되면 적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게 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타츠미와 언젠가 다시 만나길 바라고 있어. 한편 타츠미와 그의 동료들은 테이블에 모여 제이거즈한테서 얻은 정보를 공유해 타츠미가 동료들에게 에스테스가 얼마나 강한지 설명하지. 강하지만 아카메는 심장이 뛰기만 하면 반드시 그녀를 이기겠다고 약속해. 그날 밤 스타일리시는 유전자 조작된 인간들을 써서 타츠미 위치를 추적해. 그가 나이트레이드 은신처에 숨어있는 걸 확인하고 바로 지원군을 부르지. 한편 나이트레이드 멤버들은 타츠미의 귀환을 축하한 뒤 깊은 잠에 빠져 있어. 런해가 한밤중에 일어나 밖에 나가 작은 웅덩이에서 물을 마시려 해. 자신의 반사를 들여다보는데 물 밑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는 걸 발견해. 반응하기도 전에 제이거 중 하나가 그녀를 공격해. 그 후 스타일리시가 나이트레이드 전원에게 전면 공격을 시작하지. 러비 깨어나 복도로 달려가 다른 멤버들에게 경고하려 해. 하지만 스타일리시의 인간 하나가 그를 막으려 해. 럽은 가시철사 제국 유물을 써서 적의 머리를 비틀어. 안타깝게도 이 적은 그런 힘에 저항하도록 유전자 조작된 상태였어. 럽도 물러서지 않아. 가시철사를 창처럼 엮어 적의 가슴팍에 찔러 넣지. 바로 그때 마스크 쓴 적들이 몰려오고 럽은 도망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아카메가 나타나 한 방에 적들을 전부 처리해. 잠시 후 더 강력한 세 번째 적이 등장해 아카메를 괴롭혀. 럽은 한때 아카메와 떨어지지만 그를 방해하려 보낸 적들을 처리해.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타츠미와 그의 인커시오 갑옷이 은신처 벽을 뚫고 적과 맞서지. 이번 상대는 방패 유물을 가진 적 카쿠시야. 타츠미는 무례함에 분노해 무턱대고 카쿠시를 공격해. 카쿠시는 가위칼날로 타츠미 갑옷을 베어 움직임을 일부 제지하지. 타츠미는 재빨리 일어나 방패 무기를 되찾으려 해. 하지만 카쿠시는 이미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무기를 내놓지 않아. 몇 초 후 그는 최악의 적인 마인을 마주하게 돼. 더 나쁘게도 그녀의 유물을 과소평가하지. 마인은 대포 유물을 겨누고 한 방에 적을 산산조각 내버려. 적이 사라진 후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방패 유물을 회수하지. 그때 위험한 괴수 즉 에어만타가 스타일리시와 그의 무리 위를 날아가. 스타일리시는 괴수 위를 확인하고 전 나겐다 장군 즉 나이트레이드 보스 여성이 두 명의 변장한 사람과 함께 타고 있는 걸 발견해 숲을 가로질러 미끄러지듯 날아가며 나겐다는 두 신병을 나이트레이드에 환영하고 싸울 준비가 됐길 바래. 한편 아카메는 적의 팔 하나를 잘라내는데 성공해. 적은 한 팔로 공격하지만 다른 팔도 잘려나가. 적이 빡쳐서 입에서 총을 꺼내 아카메를 쏘려 해. 하지만 럽이 뒤에서 나타나 창을 적에게 꽂아 넣어. 아카메가 적에게 다가가 잘못을 지적하고 머리를 베어버려. 그때 마인과 타츠미가 보스의 도착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
기뻐하며 타츠미는 보스의 탈 것에 대해 불평하지. 자기도 저런 멋진 거 타고 싶다고. 논쟁하는 사이 또 다른 놈이 뒤에서 몰래 다가와 등을 내민 마인을 공격해. 한 대 맞기도 전에 레오네가 뒤에서 나타나 걔를 걷어차 뒤로 밀쳐내. 그 후 원한이라도 품은 듯이 그 놈을 꽉 쥐고 생명을 쥐어짜버려. 자신도 놀라서 그 꼴을 보고 충격받아. 이제 다 모였으니 일 처리를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적들이 몰려들면서 상황은 달라져. 모두 적을 공격할 준비를 하는데 타츠미와 인커시오 갑옷만 빼고 모두가 스타일리시가 주입한 독에 쓰러져 버려. 이제 타츠미는 인커시오 갑옷만이 자신을 지켜줄 거야. 곧 큰 싸움 전에 모두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든 적과 싸울 준비를 해. 정신을 차리려 애쓰는 중 새 신병 한 명이 전장에 나타나 도와줘. 그는 커다란 해머형 무기를 들고 지나가는 적들을 모조리 부숴버려. 스타일리시는 이 새 적이 제공 유물을 가진 것 같아 보이자 적 하나 안에 숨겨진 비밀 폭탄을 터뜨려 신병 근처에서 폭발시켜. 폭발 후 신병은 몸을 재생시키고 자신이 인간형 생물 유물임을 드러내 완전히 회복된 후 그는 마인의 머리를 손질하며 나겐다의 새 명령을 기다리지. 나겐다는 숲을 살피다 스타일리시와 그의 무리를 발견해 발각된 걸 깨닫고 모두 도망가기 시작하지. 스타일리시는 인간형 유물을 쓰러뜨릴 방법을 고민하며 안전지대로 달려가.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고 유물이 그에게 붙잡혔어. 스타일리시는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해 독성 물질을 주입해 거대한 근육질 괴물로 변신하고 온몸에 파이프가 뻗어나와 거대한 자태로 적들을 위협하며 감히 도전하는 자 누구든 상대하겠다고 선언해. 그때 타츠미가 아카메를 안고 신병과 함께 그에게 공격을 퍼부어. 그들은 그의 갑옷을 베고 찢으려 하지만 너무 강력해서 실패해. 곧 마인도 합류해 거인을 저격해 쓰러뜨려. 타츠미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아카메를 괴물 머리 쪽으로 데려가서 스타일리시를 없애버려. 베인 뒤에 아카메의 독 효과가 발동하면서 스타일리시가 생을 마감해. 스타일리시가 사라지자 아카메와 타츠미는 에어만타에서 동료들과 재회해 새 은신처를 찾기로 해. 에어만타는 타츠미와 동료들을 숲속 깊은 곳까지 날아가 평범한 눈에 띄지 않는 은신처를 찾게 도와줘. 타츠미는 비행을 즐기고 있지만 마인과 새 유물은 차가운 바람 때문에 덜덜 떨고 있어. 몇 마일 더 날아간 뒤 에어만타는 마르그 고원에 마침내 착지해. 위험한 괴물을 내리자 나젠다는 그걸 다시 혁명군 은신처 둥지로 날려보내. 그녀의 암살자들이 은신처의 특별한 점이 뭐냐고 물어봐. 나젠다는 마르그 고원에는 보통 고레벨 위험 괴물들이 우글거려서 아무도 은신처가 거기 있을 거라고는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말해. 그동안 거기가 그들의 훈련장도 될 거라고 하고. 괴물을 다시 하늘로 돌려보낸 뒤 나젠다는 2명의 신병을 소개해. 먼저 좀 짜증나는 쪽인 첼시는 재능 있는 암살자의 변장과 기습의 달인이야. 두 번째는 세자누라고 부르는데 줄여서 수라고 불러. 수는 제국의 유물로 완벽한 경호원이 되는 초능력을 가졌어. 그는 집안일도 엄청 빠르게 해내면서 적의 공격으로부터도 널 지켜줄 수 있어. 모두가 그런 유물에 약간 실망하지만 필요할 땐 꽤 편리할 거라고 생각해. 첼시는 마인을 계속 짜증나게 만들고 러브는 새 유물을 구경하며 놀려대고 있어. 한편 수도에서는 이즈데스가 첫사랑 타츠미 때문에 엄청 걱정하는 모습이 보여. 동료들이 위로해주려 하지만 그녀는 거절하고 선생님이자 의사인 스타일리시를 잃은 세류를 찾아가기로 해. 세류는 밤도적이라 불리는 악당들에게 가족을 모두 잃고 코로에게 가슴 아프게 울고 있어. 이즈데스는 세류를 꼭 껴안으며 밤도적들을 반드시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약속해.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웨이브가 세류에게 위로의 어깨를 빌려주려 하지만 자신이 세류에게 꽉 껴안겨 완전히 당했다는 걸 알게 돼. 그날 밤 저녁 식사 후 나젠다는 암살자들을 모아 마음과 정신을 훈련에 쏟으라고 독려해. 인원이 부족해도 이걸로 안 된다는 건 아니니까 말이야. 모두가 그녀의 의견에 동의하고 각자 할 일을 계속해. 다음날 오후 수가 아카메를 데리고 낚시하러 나가 거기서 엄청 큰 물고기를 잡아 동료들을 위해 멋진 저녁을 준비해. 배부르게 먹은 뒤 타츠미와 동료들은 보스가 별탈 없이 멋진 유물을 데려온 걸 칭찬해. 나젠다는 그 유물에 관한 짧은 배경 이야기를 들려줘. 그녀 말로는 수는 혁명군에서 잠들어 있다가 그녀가 와서 다시 깨어난 거였어. 수는 보스가 남자인 줄 착각해서 칭찬하는 바람에 다들 빵 터졌지. 니젠다는 살짝 빡쳐서 런이랑 타츠미 머리를 쾅 쳐버려. 바로 옆방에선 마이니 루브랑 케이크 한 조각 먹고 있는 중이야. 그때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와 케이크 한 조각 달라고 하네? 마이는 처음엔 안 주려고 버티다가 결국 주자 고양이가 첼시로 변신해버려. 첼시는 자신의 진짜 제국 유물인 화장함을 공개하는데
이걸로 원하는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다더라. 마이는 화가 터져서 그 무례함에 대해 꼭 혼내주겠다고 다짐해. 다음날 잉크루시오랑 일행은 근처 들판으로 나가 위험한 짐승 몇 마리를 잡고 영토 확장을 하려 해. 잉크루시오 즉 타츠미가 블라트의 창을 쓰며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려 나가. 런은 타츠미 훈련에서 드디어 진전이 보인다며 미소 짓지. 조금 생각하더니 위험한 짐승들의 우두머리가 근처 바위 틈에 숨어있는 걸 알아내. 야수 본능을 폭발시키고 높이 뛰어올라 우두머리를 잡아 영토를 차지해. 다들 돌아오자 니젠다가 야생의 영역에서 짐승들을 이겨냈다며 칭찬해. 그리고 첼시를 바라보며 이제 다들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지. 첼시는 힘은 있지만 아직 너무 성급해서 싸움에 뛰어들기엔 무리라고 말해. 이대로면 다른 팀원들처럼 죽을 수도 있다며 경고하지. 그날 밤 캠프파이어 옆에서 마이는 첼시가 자존심을 건드린 것에 대해 가르쳐주기로 남자애들과 약속해. 타츠미가 말리려 하지만 마인의 화는 쉽게 식지 않아. 결국 그녀가 일을 하는 동안 같이 작전을 짜게 돼. 마인이 간 뒤 루브가 계획을 내놓아. 마침 목욕 시간이라 루브는 타츠미한테 잉크루시오 갑옷을 써서 투명인간이 된 뒤 첼시가 목욕하는 호수로 몰래 가라고 해. 그래서 첼시가 눈치 못 챌 때 양동이를 머리에 씌우려는 거야. 계획은 거의 성공할 뻔했지. 근데 첼시는 이미 타츠미를 쫓아와 수로 변신했어. 타츠미는 수인 줄 알고 얼어붙어 버리지. 갑옷에서 벗어나자 첼시는 수의 진짜 모습으로 수건을 두르고 나타나. 타츠미 머리를 한 대 치면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경고하지. 타츠미는 겸손하게 사과하고 따뜻한 말에 고마워해. 첼시는 타츠미가 침착한 걸 보고 살짝 마음이 누그러져. 그리고 최근에 왜 그리 깔봤는지 진짜 이유를 말해줘. 사실 그녀는 한 임무에서 모든 팀원을 잃고 혼자 살아남았는데 새 팀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치 않았던 거야. 타츠미는 그녀를 부드러운 마음씨라 놀려보려 해. 근데 첼시는 그 말을 바꾸며 절대 방심하지 말라고 경고해. 타츠미는 그걸 듣고 고개 숙여. 다음날 루는수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타츠미를 계속 찾고 있어. 타츠미는 그녀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느끼고 계속 지켜보기로 해. 그날 밤 일꾼들로 가득한 광산의 골렘 모양의 위험한 짐승들이 나타나 일꾼들을 잡아먹어. 그때 그 짐승들을 조종하는 정체불명의 남자가 나타나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수도로 향할 준비를 해. 위험한 짐승들을 광산에 먹인 뒤 그 남자는 같은 날 밤 숲속 작은 오두막으로 가. 거기서 한 부부가 저녁 준비 중인 걸 발견하고 짐승들에게 먹으라고 명령해. 짐승들을 없애려는 노력은 모두 실패하고 안타깝게도 그 부부는 목숨을 잃고 말아. 다음날 황제는 다시 한번 우즈데스에게 나이트 레이더들에 대해 경고하며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줘. 우즈데스는 나이트 레이더들이 숨어있는 곳에서 나오면 반드시 제거하겠다고 약속해. 떠나기 전에 젊은 황제는 우즈데스에게 최근 연인에 대해 물어봐. 우즈데스는 황제 폐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언젠가 다시 그와 재회할 거라고 믿는다고 말해. 황제와의 면담 후 총리 호네스트가 우즈데스를 만나 황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그는 우즈데스의 최근 연애 성공이 황제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알려줘. 이제 황제는 사랑이 어떤 느낌인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해. 이어 그는 수도 외곽을 휩쓸고 있는 위험한 짐승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임무를 우즈데스에게 맡겨. 수도의 사령관 부도는 이미 짐승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한 상태야. 우즈데스는 짐승들을 쓰러뜨리고 살아있는 놈 몇 마리는 데려오겠다고 약속해. 그동안 총리는 북부에서 싸우는 전사들에게 상금을 줄 수 있어. 그날 저녁 두 상인이 수도 성문에 다가가던 중 위험한 짐승들에게 공격받아. 야거팀의 불스가 급히 나타나 짐승들을 쓰러뜨려. 웨이브와 세류가 무서워하는 상인들을 달래러 와. 하지만 더 많은 짐승들이 아직 오고 있다는 걸 몰랐지. 걱정 마, 우즈데스가 이미 앞에서 그들을 얼려버렸거든. 그녀는 모두 얼음으로 얼려 미션을 완수해. 궁으로 돌아온 불스는 웨이브와 카롬을 위해 차를 준비해. 그가 차를 내놓자 웨이브는 한숨 쉬며 불스에게 뭔가 말해. 불스가 구해준 상인들이 좋은 사람인 불스를 차버린 거에 대해 조금 짜증내지. 하지만 불스는 예전엔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괴물이었으니 이런 일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고 알려줘.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식은 죽 먹기라는 거지. 웨이브는 불스의 삶의 방식에 완전 감탄하며 그런 상황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칭찬해. 두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불스의 아내와 딸이 궁전에 도착해. 남편을 찾은 아내는 미리 준비한 점심을 건네주고 딸은 아빠랑 놀게 해줘. 웨이브와 카롬은 불스가 가족과 신나게 놀고 있는 모습을 감탄하며 지켜봐. 한편 기사대 습격단 은신처에선 타츠미가 쿠르시오와 수의 감시 아래 갑옷 훈련 중이야.
이번엔 폭포 아래로 떨어지는 바위를 땅에 닿기 전에 깨트리는 연습이지. 수는 타츠미가 바위 하나하나에 쏟는 힘을 보고 공격 전에 항상 약점을 찾아야 한다고 가르치려 해. 수는 직접 시범을 보이며 타츠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타츠미는 수가 편리하고 강한 걸 칭찬하지. 하지만 수는 그게 자기 존재 이유라고 말해. 유물로서 가능한 빨리 임무를 완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쓸모 없어지니까. 타츠미는 수가 자신을 그냥 도구로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 그래서 동료들이 수를 전우로 본다며 자기를 깎아내리지 말라고 위로해줘. 그때 아카메가 나타나서 그들을 은신처로 불러들여 무슨 일 있냐고 묻자 수도를 공포에 떨게 하는 위험한 괴물들 이야기를 해줘. 타츠미와 수는 새 은신처로 돌아와 입구에서 다른 멤버들과 만남. 모두 모이고 은신처가 완성되자 첫 회의를 시작해. 나겐다가 괴물들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브리핑해줘. 그리고 수도가 괴물 퇴치를 위해 기울인 노력도 꼭 알려줘. 하지만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서 괴물들을 진압해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고 해. 첼시는 이번만큼은 수도를 돕지 말자고 설득하려 해. 하지만 타츠미는 가만히야 있으면 사람들만 더 고통받는다며 반박하지. 그 말에 첼시는 마음이 바뀌고 조용해져. 그때 수가 타츠미의 전단지가 떨어진 걸 발견해. 타츠미는 농담으로 웃기며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들어. 소란스러운 와중에 첼시는 나겐다에게 가서 타츠미가 너무 약한 거 아니냐고 불평해. 이대로 가면 언젠가 목숨 잃을까 걱정된대. 그때 에스테스가 수도 정원에서 꽃을 어루만지고 있어. 런이 나타나 정찰병들이 얻은 새 정보를 전해줘. 알고 보니 위험 괴물들은 원래 인간이었다고 해. 어딘가에 닥터 스타일리쉬 짝퉁이 인간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는 모양이야. 런이 여러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동안 에스테스는 결론을 내리며 누군가 괴물 뒤에서 줄을 조종하고 있다고 말해. 한편 세루와 그녀의 유물코로는 숲속을 떠돌던 위험한 몬스터들을 마구 쓸어버리며 난리.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이 죽는 걸 본 정체불명의 남자는 조용히 후퇴한다. 그날 밤 타츠미와 러브는 평소처럼 잠들기 전 야간 정찰을 나선다. 상의를 걷던 중 타츠미가 러브에게 웃긴 질문을 던진다. 러브가 나겐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뭔가 사연이 있나고 물어보는 거지. 알고 보니 있었다. 원래 부유한 귀족 집안의 버릇없던 아들이었던 러브는 모든 걸 다 가진 채 세상이 지루했대. 하지만 나겐다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졌지. 그때 나겐다가 그가 살던 도시에 배치됐고 첫눈에 반해버렸다고. 하지만 나겐다가 그를 아직 못 알아봤을 만큼 그는 너무 약했어.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 고생하며 훈련했고 결국 나겐다를 위해 나이트 레이드에 합류했지. 언젠간 꼭 그녀의 마음을 얻을 거라 믿고 있어. 참 슬픈 이야기야. 타츠미는 나겐다를 향한 그의 의지에 박수를 보내지만 진짜 그녀를 원한다면 좀 변태 같은 태도는 고쳐야 한다고 충고해. 러브가 잠깐 반박하다가 곧 정신 차린다. 타츠미는 갑옷을 활성화시키고 가파른 산을 내려가 위험 몬스터를 더 찾으러 간다. 그러다 우연히 에스테트가 에어 만타를 타고 그 근처를 날아가다 산자락에 누군가 있는 걸 발견한다. 바로 만태에서 내려 오랜 연인인 타츠미와 재회한다. 타츠미도 그녀가 거기 있는 걸 보고 충격받는다. 위험 몬스터 떼가 나타나지만 타츠미가 도망치려는 찰나에 에스테트가 몬스터들을 전부 처리하고 다시 연인과 마주한다. 에스테트의 얼굴엔 기쁨이 가득한 반면 타츠미는 전혀 그렇지 않다. 천년 만에 만나고 싶지 않았던 마지막 사람을 찾았다는 사실에 꽤 슬퍼한다. 그때 러브가 급히 다가오는 침입자를 감지한다. 침입자에게는 닥터 스타일리시의 아우라가 느껴진다. 아마 제자인가? 어쨌든 에스테트는 위험 몬스터들을 처리한 뒤 타츠미에게 달라붙는다. 그 와중에 왜 그렇게 아무 산자락에서 뭘 하고 있었냐고 묻는다. 타츠미는 먼저 풀어달라고 부탁한 뒤 이야기해주겠다고 한다. 에스테트가 놓아주지 않자 그는 산에서 훈련 중이었다고 말한다. 쉬는 시간마다 위험 몬스터들과 싸우고 있었다고. 에스테트가 웃으며 그가 이미 혁명군에 가입했냐고 묻는다. 몸 상태를 확인하던 에스테트가 뭔가 발견하는데